안녕하십니까. 아메리스 파이낸셜 수석 부사장 이용돈입니다. 미국 경제 읽어주는 남자, 경제남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다른 때하고 달리 미국의 3월 기존주택 시장 동향에 대해 정리해드리면서 경제남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오전에 Existing Home Sales for March, 즉 3월 기존주택 거래량 발표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주택시장이 고용 둔화와 소비자 신뢰 악화, 그리고 모기지 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좀 위축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내셔널 어소시에이션 오브 리얼터즈에 따르면 3월 기존주택 판매는 전월 대비 3.6% 감소한 398만 채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로도 1% 감소한 수준입니다. 주택 유형별로는 콘도 판매가 전년 대비 7.9% 급감하며 낙폭이 가장 컸고 단독주택은 0.3% 감소에 그쳐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모든 지역에서 전월 대비 판매가 감소를 했는데요. 연간 기준으로는 남부와 서부가 증가세를 보였고 북동부와 중서부는 감소했습니다. 특히 북동부 지역은 전월 대비 8.5% 감소한 43만 채를 기록하며 가장 큰 하락폭을 보였는데 이게 1999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전년 대비로도 12.2% 감소했습니다. 자, 반면에 서부 지역은 1.3% 감소에 그쳤고 전년 대비로는 1.3% 증가를 하며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거래 감소에도 불구하고 주목해야 될 것은 주택 가격은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3월 기존 주택 중간 가격이 전년 대비 1.4% 오른 40만 8,800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로렌스 윤 내셔널 어소시에이션 오브 리얼터스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택 공급 부족이 시장의 핵심 제약 요인이라며 판매는 줄었지만 가격은 오르는 비정상적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주택 소유자들은 지난 6년간 평균 12만 8,100달러의 자산 증가 효과를 누렸지만 무주택자들의 진입 장벽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단 시장 내 매물은요, 136만 채로 전월 대비 3% 증가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무르는 거고요. 올해 주택시장 전망도 기존에 14% 성장해서 4%로 대폭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유가 모기지 금리가 6%에서 6.5%로 상승한 점, 그리고 1분기 부진이 반영된 결과인데요. 자, 전문가들은 현재 주택시장이 거래 감소와 가격 상승이 동시에 나타난 K자형 경제 구조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주택 보유자는 자선 증가 혜택을 누리는 반면에 무주택자는 높은 가격과 금리로 인해 시장 진입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주택시장은 거래는 줄었지만 공급 부족으로 집값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불균형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투자자들이 미국과 이란 간 협상이 결국 타결될 것이라는 기대를 계속 유지를 하면서 S&P 500 지수는 거의 변동 없이 보합세를 보였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가 상승한 반면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는 좀 하락을 했습니다. 다우가 하락한 이유는 골드만삭스 때문입니다. 골드만삭스가 오늘 시장에서 약세를 보였기 때문인데 전반적인 실적은 양호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 부문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치면서 주가가 좀 하락을 했습니다. 골드만삭스 뉴스를 조금만 더 보면 1분기에 주식 트레이딩 부문에서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하며 전체적으로는 역대 두 번째로 높은 분기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또한 기업 인수합병 M&A 자문 수요 증가로 투자은행 수수료가 급증하면서 해당 부문 매출은 48% 증가한 28억 4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예상치보다 약 3억 4천만 달러 높은 수준입니다. 자, 그런데 골드만삭스의 문제는 채권, 금리 등 고정 수익 부문 매출이 10% 감소한 40억 1천만 달러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이게 시장 예상치보다 약 9억 1천만 달러 부족한 큰 실적 미스였기 때문에 오늘 다우까지 영향을 받았습니다. 자, 어찌됐건 오늘의 시장 움직임은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발표한 이후에 나타난 건데요. 이란 항구를 오가는 모든 해상 교통을 차단하는 봉쇄 조치는 오늘 미 동부 시간 오전 10시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다만 미 중부사령부는 이란이 아닌 다른 국가 항구로 향하는 선박은 통행을 막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렇게 협상 결렬로 인해서 이란과의 전쟁이 예상보다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다시 커졌고, 이는 글로벌 경제에 부담을 주는 유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유가는 또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부통령 제이디 벤스는 이란 측과의 협상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이슬라마바드를 떠났고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결렬 이후 군사 공격 제기 가능성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벨웨더 웰스의 최고 투자 책임자인 클라크 벨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투자자들은 이제 중동 분쟁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가능성을 반영해서 주식의 적정 가치를 다시 평가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호르무즈 해협은 유가와 시장 심리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이번 주에도 미 이란 간 긴장이 계속 고조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당연히 유가는 올랐겠죠. 급등을 했습니다. 미 원유 선물이 동부 시간 기준 오전에 약 5% 상승해서 배럴당 101.49달러를 기록했고 국제 기준유인 브렌트유도 약 5% 올라 100.13달러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석유 공급의 20%가 통과하는 곳인데 역사상 최대 규모의 공급 차질이 발생하고 있죠. 데이터에 따르면 토요일에는 초대형 유조선 세척이 항해를 완료했습니다. 각 선박은 최대 200만 배럴의 원유를 운송할 수 있었는데 하지만 이는 전쟁 이전 하루 100척 이상 수준과 비교하면 여전히 크게 낮은 수준입니다. 향후 2주 동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수가 크게 증가해야 시장의 위기가 끝난다고 판단을 될 것이고 전쟁 이전 대비 약 75% 수까지 회복만 된다면 사실상 정상화로 볼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페크의 월간 보고서에 따르면 이란 전쟁의 영향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아랍에미레이트, 쿠웨이트의 원유 생산량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이란의 원유 생산량도 소폭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석유업계 경영진과 부석가들은 걸프 지역 산유국들이 전쟁 이전 수준으로 생산량을 회복하는 데는 수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금값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협상 실패로 중동 분쟁 확대 우려가 커지면서 유가 상승됐죠. 그러자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졌죠. 그러니까 금리 인하 기대가 약화됐죠. 이것은 금 가격이 하락한다라는 결론으로 나옵니다. 2월 28일 이후 10% 이상 하락했는데 현재 온스당 4,719.54달러로 좀 하락한 상태입니다. 비트코인이 오히려 푸른색을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 비트코인이 지난주에 많이 올랐다가 다시 7만 달러 수준으로 하락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비트코인이 7만 3천 달러 이상에서 마감하며 주간 기준 약 9% 상승했는데 이게 2주 연속 상승이자 10월 3일 이후 가장 강한 주간 상승률이었습니다. 자, 전쟁 뉴스가 비트코인의 가격을 주는 것에 대한 것을 잠깐 보면요. 미국과 이란 같은 갈등이 커지면 투자자들은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느끼겠죠. 특히 이번처럼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같은 이슈가 나오면 전 세계 에너지, 물가, 경기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불안해지네. 자, 그럼 돈이 어디로 움직이냐? 보통 세 가지 방향으로 갈립니다. 안전자산, 금이나 달러, 원자재, 대체자산, 비트코인 이 세 군데로 이제 돈의 흐름이 가는데 비트코인은 정부 통제받 자산이라서 불안할 때 피난처럼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왜 떨어졌냐? 이제 이게 포인트가 될 텐데 기대감은 이미 상승했고 전쟁은 곧 끝날 수도 있다 기대가 되고 비트코인이 7만 3천 달러까지 상승했는데 현실은 협상의 결렬 생각보다 오래 가겠네. 일단 빨리 팔고 나가야겠다. 그래서 지난주에 엄청 상승했다가 상승 후에 조정, 즉 하락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전쟁은 불안한 것이고 불안하면 비트코인이 상승 요인인데 그런데 현실적으로 기대를 했지만 실망이 되면서 단기 하락이 발생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주요 일정, 이번 주 주요 일정 조금 전에 오늘 시작하면서 3월 기준주택 판매 지표 발표가 됐다고 했고 첫 소식으로 알려드렸고요. 자, 화요일인 내일은 대형 금융회사들의 실적이 발표됩니다. 미 최대 은행 JP모건 체이스가 실적을 발표하고요. 해외 비중이 큰 글로벌 은행 시티그룹도 실적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미국 내수 중심 은행인 웰스파르고도 실적을 발표하겠고요. 또한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락 역시 실적을 발표합니다. 자, 존슨앤존슨도 실적을 발표하는데 대표적인 헬스케어와 제약 대기업이죠. 존슨앤존슨의 실적은 경기 방어주의 대표격인 주가 실적을 발표하는 거니까 아무래도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 경기 방어주, 방어주가 뭐냐? 사람들은 경기가 안 좋아도 약, 병원, 의료 제품 계속 사용하겠죠. 그래서 사실은 경기에 상관없이 수요가 거의 일정합니다. 실적 변동이 작고 경기가 좋고 나쁜과 상관없이 꾸준히 돈 버는 안정형 주식이 바로 방어주가 되겠습니다. 그게 존슨앤존슨이고 내일 실적을 발표합니다. 카맥스도 내일 실적을 발표하고요. 인플레이션 선행 지표인 생산자 물가지수 PPI도 지표를 발표하는데 이게 오르면 소비자 물가 CPI도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수요일에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모건 스탠리, PNC 파이낸셜 서비스, 중견 대형은행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수입과 수출 물가, 임포트 엑스포트 프라이스가 발표됩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을 볼 수 있는 지표가 되겠고 또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인데 이건 뉴욕 지역 제조업 경기입니다. 또 페더럴 리저브의 베이지북 즉 미국 경제 종합 보고서가 역시 발표가 되고 수요일에는 세금 신고 마감일이 되겠습니다. 텍스데이가 되겠고요. 목요일에는 펩시코, 넷플릭스가 실적을 발표합니다. 이번 주는 딱 세 가지가 핵심인데
금융주의 실적들이 있고 인플레이션 지표가 발표되며 소비 기업의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이상 미국 경제 읽어주는 남자 경제남을 마칩니다. 좋은 한 주 되십시오. 고맙습니다.